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산단 어린이집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가 아니라며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쇼핑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서비스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울산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이어 광주시도 대대적인 산림 구조 조정에 나서 사회적 임금으로 약속했던 보육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강기정 광주시장이 삭감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이라는 성과를 낸 광주형 일자리.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으로 기업에게는 적정한 장기 수익을,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덜 받더라도 주거와 보육 등의 혜택을 주는 사회적 임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물론 인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빅그린 산단 직장 공동 어린이집은 광주시가 자랑하던 대표적인 사회적 임금 모델이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에도 산단의 정착을 위해 5년 또는 GGM 35만 대 생산까지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광주시가 감당한다는 약속도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돌연 지난주 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곧바로 사회적 임금 파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노동계의 약속이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 합의예요.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비일비재하게 파기된다면. 하지만 광주시는 대체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산단도 활성화되지 않아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예산 삭감이라며 사회적 합의 파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파기 안 합니다. 사회적 임금은 그대로 다 합니다. 교통비, 또 주거비, 어린이 다 해줍니다. 단지 그 유치원이 아니다는 뿐인 거죠. 12명의 학부모들은 거기보다 집 근처 가는 길을 더 원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학부모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 예산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집 근처로 보내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으니 제발 문을 안 닫게 해달라는 내용을. 사회적 임금 파기가 아니라는 광주시의 해명에 빅그린 산단에 출근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은 앞으로도 여러 사업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조금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서 추위 상황은 계속해서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겠지만 내일부터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두고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주요 협상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까지 넘기지 않고 모두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겠다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주상 복합단지와 복합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는 전방 일심방지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의 최대 난항인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토지값 상승에 따라 공공기여량은 50%가 넘는 수준으로 액수로 따지면 사업자인 휴먼홀딩스가 5천억이 넘는 돈을 광주시에 내야 합니다. 이 협상안을 가지고 광주시는 사업자 측과 이번 달 안에 협상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방일방은 좋은 결과가 곧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주 지혜롭게 공공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제가 했는데 강 시장은 특히 전방 일심방지 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확장,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주요 협상 절차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교통, 대책 등의 보완이 필요한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에 대해선 올해 안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 단위 계획 심의를 마무리하고 60일 이내에 각종 협상 절차를 반드시 끝내야 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내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특히 세계화 사업들에 대한 협상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불신만 생긴다며 아예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광주시가 배수의 진을 치면서 동시에 최대 3개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업계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경찰이 수능에 응시하는 16,000여 명의 광주 수험생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6일 시험장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혼잡로에서 400여 명의 경찰관과 75대의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험표 분실과 미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데려다주는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와 다툰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 박정훈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1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평동산단의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내년 농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라남도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농업소득은 30년째 그대로인데 각종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비료 구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농사 지어봐야 남을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업 예산도 많이 줄여버리고 이런 측면에서 전라남도에서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최소한 필수 농자재만큼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남의 농가소득은 4,556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고 농가 부채는 5년 만에 10%가 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도입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농민들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상황들을 좀 전달을 하고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비료가격 보조 등 농업예산 1조 원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농업인은 줄고 보조금에 의존하게 된 농가가 많아 좋은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이런 농업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로 청년 농업인들이 없는 농촌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동강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민 130여 명 중 절반이 65살 이상의 고령입니다. 갈수록 마을 인구는 줄고 청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야 퍼떡퍼떡 어디 가기도 오고 오기도 한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리고 노인들도 다 가불고 없어요. 농가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령농 비율은 2013년 약 56%에서 2022년 약 76%로 10년 새 2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청장년 농가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대 농가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줄면서 가장 낮아졌고 소규모 농가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장년 농업인 수가 늘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땅이나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연고가 없는 청장년에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기에 농지값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 올랐고 시설과 장비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데다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간 빚을 견뎌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모든 품목 농사를 다 가르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보통 농사를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벌려면은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업을 시작해도 농촌 정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년가량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임정아 씨는 자녀 양육이 큰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막상 와서 키워보시다 보면 다시 돌아가세요. 주말이나 방학 때 농사일이 겹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나 뭔가 지원이 좀 더 돼 있습니다. 젊은 층이 농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농촌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마저 열악한 상황. 이미 오래전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역 소멸은 물론 우리 농업의 미래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대유이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협력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생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초 대유이니아그룹 5개 계열사가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피해 협력사는 325곳, 미회수 대금은 총 800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가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연면적 3,144제곱미터의 2층 구조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260렉 규모의 전산실에 6메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또 사용자가 통신회선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망 중립 데이터 센터로 수도권과 동일한 네트워크 품질과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AI 기업을 지원하고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고비용의 연산 자원과 저장 공간, 개발 환경을 무료로 제공받고 개발 시간도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울산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른 57.9%를 기록했습니다. 대도시 주택 소유율은 울산이 64.2%, 대구가 58%로 광주보다 높았고 부산과 인천, 대전과 서울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남의 주택 소유율은 61.3%로 대도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가운데 경남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개발과 관광선박들로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돌고래를 비롯해 자연의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를 쫓아가는 관광 선박들. 돌고래들을 에워싸고 물이 가까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낚시 어선의 경우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 선박들이 되게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방 큰 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인데 법인격을 받은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입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 큰 돌고래는 100에서 120마리.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불법인 줄 알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밀어붙인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벙커에 갤러리를 만든다면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남대에 문을 연 이른바 벙커 갤러리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하던 벙커 2군데를 고쳐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고 커피 판매기도 설치했습니다. 김 지사는 벙커에서 나온 커피를 벙커피라고 부르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벙커피 1호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 벙커 갤러리에는 4,900만 원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가져다 쓰고 의회에는 아예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의회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벙커계를 포함해서 승인한 것도 아닌데 사업은 진행하고 이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청남대가 앞장서 법을 어긴 부분에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축제 때마다 운영하던 푸드트럭, 알고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청남대가 밀어붙였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지난 4월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냈고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와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영업 행위가 청남대 관광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속 묵인한 거 맞습니까? 그 관람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결국 불법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종기 소장님도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러 이상 무리가 없도록.
불법 운영과 관련해 청주시는 현재 푸드트럭 운영업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충청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준 주범인데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줬다면 충청북도는 마땅히 수도법 위반의 주범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잔디광장으로 우선 허가를 받은 뒤 주차 공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운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왕기 전 강원도 평창군수가 임기 말 자신의 딸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 인원을 대폭 늘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5명에서 35명으로 늘렸는데 딸은 3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이후 선거에서 떨어졌고 최근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강원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입니다. 평창군은 전년도 결원 수요를 파악해 일반 행정직 9급을 15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올라온 재공고에는 당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관련 직무에 추가 채용이 허용됐는데 사실상 아무 관련 없는 일반직 채용을 20명이나 늘린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채용 인원이 늘어난 건 한왕기 당시 평창군수가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군수에 따른 3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만 뽑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성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공무원들은 성적 순으로 결원부서에 순차 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해 9급 일반직 합격자들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전원이 임용됐습니다. 이 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강원도는 당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늘린 과장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신입 공무원을 대기 없이 일괄 임용한 팀장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창군의 인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중징계와는 별도로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한 전 평창군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 전 군수의 딸을 포함해 갑작스런 임용인원 확대로 공무원이 된 10여 명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라남도 협의회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도 편견을 내려놓고 전라남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의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도민의 화합, 전남 미래 발전을 염원한다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날이 좀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오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 영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양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여수는 7도 안팎으로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기온 여수에서 1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 한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인 모레는 광주의 낮 기온 한 자릿수대에 머물겠고 토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